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 드리는 조간딱풀 11월 15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2020년 총선이 끝나고 나서 부정개표 논란이 아주 뜨겁게 일어났었죠. 그리고 최근에는 강서구청장,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에 대해서도 워낙 많은 차이가 나니까 부정개표 의혹을 제기하는 쪽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 국정원이 개표 조작이 가능하다 그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를 했죠. 현실적으로는 일어나기 어렵지만은 선관위에서 집단으로 그게 이 조작을 하기 전에는 뭐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다 그런 그 결과 발표가 있었는데, 자, 보완책이 지금 마련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개표 조작과 관련한 이런 그 의혹들을 제기를 하고 있는데, 선관위가 보완책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동아일보와 중앙일보 사회면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아일보는 전자개표 논란에 선관위 내년 총선 전량 수개표 손으로 개표한다는 거죠.를 추진을 하고 있다. 또 이 중앙일보는 선관위 내년 총선 수개표 도입, 그리고 사전투표함, CCTV 전면 공개도 검토를 하고 있다. 해킹 방지를 위해서 보안 USB 도입도 추진 중이다. 중앙선관위원회가 어제 국민의힘에 설치가 되어 있는 공정선거제도 개선 특별위원회에 선거 준비 현안을 보고를 했는데, 여기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일이 육안으로 확인 후에 개수기를 사용을 한다. 지금은 이제 개수기를 가지고 이렇게 집계를 하고 뭐 묶음을 만들고 이렇게 하죠. 그리고 정보 유출 논란, 사전투표 QR 대신, 그러니까 정보 유출 논란이 일어났었던 사전투표 용지의 QR 대신에 막대 모양의 바코드를 삽입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다. 내년 총선에서 중앙선관위가 개표 사무원이 투표지를 일일이 확인하는 수개표 도입을 검토 중이다. 전자개표기, 투표지 분류기죠. 전자개표기가 투표지를 제대로 분류하지 못해서 부정선거에 악용된다는 의혹을 불식하기 위해서다. 도입이 되면은 개표 결과 발표는 지금보다 늦어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 뭐 수개표를 하니까는 좀 늦어지겠지만은 그래도 의혹을 해소를 하는 게 더 중요하죠. 선관위는 개표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개표할 때 전자개표기에서 정당 후보자별로 분류된 투표지를 개표 사무원이 전부 육안으로 다시 확인한 후에 심사 개수기로 재확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금은 이제 투표지 분류기로 투표지를 바로 분류한 뒤에 바로 심사 개수기로 투표지 개수를 세고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는데, 이것을 후보자별로 분류된 투표지를 개표 사무원이 전부 육안으로 다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겁니다. 선관위가 이렇게 검토에 나선 것은 2020년 21대 총선 당시에 전자개표기를 거친 무효표가 유효표로 분류되는 영상 같은 것이 그때 막 퍼졌죠. 퍼지면서 당시 미래통합당, 현재의 국민의힘입니다.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부정선거 의혹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이제 보완책을 내년 총선 때부터는 적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투표자에 대한 유관 심사 절차를 강화해 달라는 강력한 국회의원들의 요구도 있었다. 선관위는 사전 투표지에 QR코드 대신에 막대 모양의 바코드를 삽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 이건 왜 그러냐면은 QR코드에는 선거명, 그러니까 뭐 몇 대 총선 뭐 이런 거죠. 선거명과 선거구명, 관할 선관위원회 명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데, 21대 총선에서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인천 연수을에서 낙선한 민경욱 전 의원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를 했죠. QR코드에 개인정보가 입력되어 있으면 비밀투표 원칙을 위반한 선거 무효다, 이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때 투표지 증거 보존을 신청하기도 했었죠. 자, 그래서 그런 의혹을 또 해소하기 위해서 이 QR코드 대신에 막대 모양의 바코드를 삽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내용이 오늘 눈에 띄는 기사였습니다. 이 개표 조작
조작이 일어났었는지는 아직 뭐 확인은 되지 않고 있지만은 개표 조작과 또 다른 차원의 그 선거를 앞둔 여론 조작도 민주당 이재명 캠프 그리고 특히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이재명 캠프와 대장동 일당 사이에 일종의 협업이 이루어진 그런 의혹들이 지금 계속 나타났고 검찰에서 특별수사팀을 꾸려서 이것을 수사를 하고 있죠. 바로 윤석열 그때 중수부 이 과장이 이 커피를 타주고 조우형 그 대출 브로커 조우형에게 커피를 타주고 이 사건을 무마시켰다. 그래서 대장동 몸통을 이재명으로 초기에 다 지목이 됐는데 그 몸통을 윤석열로 바꾸는 그런 이 가짜 인터뷰 신앙님과 김만배 그리고 그것을 또 보도한 뉴스타파 이런 것 전부 협업을 해서 여론 조작을 한 의혹이 지금 불거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또 핵심 인물인 인물이 한 사람이 있죠. 바로 조우형 대출 브로커인데 조우형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입을 열기 시작했다. 이런 기사가 오늘 서울신문에서 단독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김만배가 허위 인터뷰를 종용을 했다. 검찰에서 여론 조작, 대선 공작용이죠. 여론 조작, 직접 개입했다는 진술을 처음으로 확보를 했다. 김만배가 직접 개입했다는 진술. 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의 진술입니다. 조우영을 비롯해서. 그래서 대장동 브로커 조우영이 입을 열었다. 그런데 종용받은 인물 더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수사를 확대하고 있고 결국 이 사람들은 대장동 몸통 바꿔치기를 위해서 여론을 조작하는 그 방법을 선택을 했던 겁니다. 검찰이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로부터 이런 진술을 얻어냈습니다. 화천 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허위 인터뷰를 종용한 적이 있다. 이런 그 취지의 진술을 확보를 했고, 그래서 검찰은 김만배 씨가 주변 인물까지 동원해서 윤석열 커피 등의 허위 의혹을 퍼뜨리려 했다고 보는데, 대장동 일당이 김만배 씨의 직접적인 여론 조작 개입 정황을 털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장동 일당을 동원을 해서 김만배 본인도 신앙님과 이 허위 인터뷰를 해서 이것을 신앙님이 뉴스타파에 제공을 하고 그런 그 조작을 벌였죠. 그리고 또 다른 여러 갈래가 있고 이재명 그 캠프에서도 직접적으로 김병욱 그 의원이 또 관여를 했다. 그런 의혹. 그리고 그 김병욱 의원의 이 보좌관 최현 씨인가요? 최모 씨를 최재경 당시 중수부장으로 둔갑을 시킨 그런 뭐 허위 인터뷰도 막 있었죠.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이 그제 조우영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그 진술을 확보를 했습니다. 2021년 9월에서 10월 9월 달에 그 8월 말에 그리고 8월 말 9월 초에 2021년에 대장동 의혹이 불거졌죠. 그 직후에 김만배 씨가 우리가 대장동 사업을 끌고 가려면은 여론을 움직여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런 취지에서 허위 인터뷰를 하라고 종용한 적이 있다. 김만배가 조우영 씨에게도 여기저기 허위 인터뷰를 하라 이렇게 종용을 했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게 돼서 작년 대선을 앞두고 일부 매체, 뭐 JTBC, 뉴스타파 이런 데입니다. 그리고 뉴스타파의 그 가짜 인터뷰 내용을 받아 쓴 MBC, KBS 다 가진금이 부과가 됐죠. 이 매체들이 이런 보도를 했었습니다. 조우영 씨가 부산저축은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았지만 당시 중수 이과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를 무마한 의혹이 있다 이런 보도를 했죠. 그런데 조우영 씨는 그때 나는 피의자가 아닌 단순 참고인 신분이었다. 그런데 수사 무마될 것이 없다는 거죠. 자기는 참고인인데. 그래서 그런 보도가 사실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검찰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조우영 씨는 당시 그때도 지금 보도를 한 매체들 이 JTBC 뭐 이렇게 직접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사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 아니다. 뭐 조우영 윤석열 커피 이런 거는 그런 거 있지도 않았다. 자기는 또 참고인 신분이었다. 단순히 그런 것을 충분히 기자들에게 설명을 했음에도 왜곡된 보도가 나갔다고 검찰에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특히 뭐 다른 사람들의 입도 중요하지만은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조영 씨가 지금 입을 열면서 수사는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영 씨 외에도 김만배로부터 허위 인터뷰를 종용받은 인물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고, 김만배 씨가 허위 인터뷰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의 이재명은 하다 이것을 알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무마 의혹을 제기하려 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자, 그래서 결국 김만배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야지 대장동에서 얻은 수익 그것을 계속 유지를 하고 또 이재명에게 428억 저수지 그것은 뭐 대선 때 원래 썰려고 했던데 대선 전에 2022년 3월에 대선이 있었는데 2021년 9월에 이것이 이 대장동이 들통이 나는 바람에 사용을 하지 못했죠. 어쨌든 김만배는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 절대적인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여론 조작까지 막판에 다 했고 그것을 언론이 좌편향된 언론이 알면서도 이게 대선 공작인 줄 알면서도 그대로 부역을 했다. 이런 의혹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일부가 지금 KBS, MBC 이런 데가 과징금을 어제 부과를 받았죠.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자, 그렇게 되면 벌점이 매겨져서 나중에 재승인 과정에서도 상당히 곤란한 처지에 지금 가짜뉴스를 퍼뜨린 쪽에서 그런 처지에 놓을 수가 있습니다. JTBC도 마찬가지고. 자, 이재명, 이렇게 뭐 여론 조작을 했어도 대통령이 되지 못하고 결국 지금 다시 사법 리스크를 겪다가 또 벼랑 끝에 섰죠. 바로 위정교사 사건을 대장동 사건과 분리해서 재판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것이 신속히 진행되면은 총선 전에 1심 판결이 나오고 검거 이상형이 나오면은 이재명은 설당이 거의 없어지는 그런 상황에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선일보가 취재를 했습니다. 이 재판이 어떻게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는지를 취재를 해서 사회면 톱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자, 조선일보 신명 기사입니다. 위정교사 수사 기록은 6건, 재판부 한 달이면 검토. 수사 기록 6건이면 상당히 적은 겁니다. 대장동 사건의 100분의 1, 대장동 사건 수사 기록의 10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쪽은 이 재판 준비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 이러면서 또 그 재판 지연 작전에 들어갔죠. 그런데 검찰이 그것을 지금 일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변호인이 이 재판 그때 이것을 병합을 하느냐 분리하느냐 그 재판에서 이재명 변호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위정교사를 별도 진행하면 재판을 준비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시간 끌기 위해서 그러죠. 그러니까 검찰이 아니 새로 추가된 기록은 정인 김진성 씨와 그때 검사사칭 이재명의 검사사칭할 때 같이 있었던 KBS PD의 진술뿐인데 그게 왜 시간이 부족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결국 법원에서는 위정교사를 분리 재판하더라도 변호인에게 부담될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서 검찰 그리고 김진성 씨 쪽 변호인 배성희 변호사의 손을 들어준 결과가 나왔죠. 검찰이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에 제출한 위정교사 수사 기록은 단 6건, 한 건이 500쪽 안팎이기 때문에 총 3,000쪽 정도라고 볼 수 있다. 3,000쪽 정도인데 이 안에는 뭐 여러 가지 뭐 도표도 들어가고 어떤 기록도 들어가고 뭐 회의록 같은 것도 가린 열려서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이게 많다고 상당히 적은 숫자입니다. 적은 분량이죠. 앞서 이재명이 기소된 대장동, 위례, 성남FC, 백현동 사건 수사 기록의 100분의 1 수준이다. 100분의 1 수준의 수사 기록을 갖고 있는 것을 그러니까 100배나 더 그 수사 기록이 많아서 재판도 오래 걸려야 되는 거기다 갖다 붙이려고 했던 거죠. 처음에는 법원에서도 그렇고 이재명 쪽에서 갖다 붙여서 질질 끌려고 했는데 그것이 이제 분리가 돼서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이게 총선 전에 1심이 나오면은 이재명은 위험해지는 거죠. 또 위정교사 수사 기록의 대부분은 이재명이 이미 지난 2018년 12월에 경기도지사 선거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그때도 선거법 위반이었죠. 그때 기소돼 재판받을 당시에 이미 검찰이 제공받은 자료다. 그리고 변호인들도 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때 이재명 변호인이나 지금 변호인 그때 이재명 변호인 3명 중에서 2명은 이번에 위정교사 사건
변호인 3명 중에서 2명은 과거 선거법 재판에 참여를 했고 그 내용이 다 똑같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법 쪽에서는 오래 걸릴 수 없는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위정을 요구하는 녹취록 다 있죠. 그다음에 증인 자백, 그 김진성 자백 다 있습니다. 그래서 법 쪽에서는 내년 총선 전에 판결이 나와야지 정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연 부장판사도 지금 이재명에게 우호적인 형사 33부 김동연 부장판사조차도 위정교사 수사 기록이 6건이면 변호인이 한 달 정도면은 검토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 한 달 동안 검토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뭐 한 12월 그 중순까지 검토를 해도 총선 전에 한 2-3번만 재판하면 이게 1심이 나온다는 거죠. 법조계에서는 이재명의 위정교사는 유무죄 판단에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없는 사건이다. 이런 분석을 하고 있고 이재명이 정인 김진성 씨에게 수차례 전화로 자신이 원하는 거짓 증언 내용을 말을 해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된다. 말을 해주면서 위정을 요구한 통화 내용이 나온 녹취록이 물증으로 확보가 돼 있고 김진성 씨도 이재명의 요청대로 위정했다. 이 검찰 수사에서 자백한 상태죠. 그래서 이게 오래 걸릴 필요가 없는 그 사건이라서 내년 4월 총선 전에 1심 판결이 나와야 정상적인 재판이다. 이런 말이 법조계에서는 나옵니다. 다만 내년 2월에 법관 인사가 있죠. 정기 인사가 있는데 지금 그 중앙지법 형사 33부 김동연 재판장은 인사 대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 인사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배석 판사 2명은 교체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이 재판부가 변경되면은 이 변호인이 그런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앞에 진행된 재판 내용 이것을 녹음을 법정에서 재생을 해달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 선임된 새로 그 자리에 앉은 그 판사들이 그 전에 재판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모르니까는 그 전에 재판 내용을 법정에서 새로 시작되는 재판에서 재생을 해달라고 이재명 쪽 변호인이 요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시간을 끌기 위한 겁니다. 그렇지만 이 2월 이전에 재판이 몇 번 열릴지 몰라도 그 뭐 재판 한두 번 열리더라도 그것을 뭐 재생을 하면 되겠죠. 어쨌든 이 시간 지체 전략으로 악용할 소지는 있지만은 정상적인 재판부라면은 이거는 내년 4월 총선 전에 1심이 나와야 된다. 이것이 법조계의 전반적인 시각입니다. 이재명 보호를 위해서 또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을 민주당이 꾸미고 있죠. 뭐냐면은 검사 탄핵입니다. 이정섭 수원지검 차장검사 이재명의 대북 송금 같은 것을 직접 수사하는 이정섭 검사를 탄핵을 추진하려다가 불발이 되고 다시 이달 말에 추진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정섭뿐이 아니고 다른 검사들 그리고 심지어 이원석 검찰총장까지도 탄핵 대상에 넣고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검사 탄핵, 무더기 탄핵 사태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지금 있는 것이죠. 자, 중앙일보 일면 톱 기사와 사면 기사입니다. 일면 톱은 이원석과 검찰총장 이원석과 검사 4명 탄핵하겠다. 거야의 껌모를 폭주. 그리고 사면 기사는 이 한동훈을 민주당이 계속 겨냥을 하죠. 후직의 법무장관 하고 있다. 한동훈은 위헌정당 청구할까? 어제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일단 이원석 검찰총장 탄핵 관련인데 당초 이재명 수사 검사와 손준성 고발사주 이 2명을 탄핵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에다가 이원석 검찰총장과 검사 2명 추가 탄핵을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에서. 야당 일각에서는 이 친명계가 지금 한풀이 하는 것 같다. 이재명이 막 수사를 받으니까는 한풀이 하는 듯하다. 이런 말이 나오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거 뭐 1일 1탄핵이냐 하루에 하나씩 탄핵하느냐 정치적 남발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과 이른바 이제 그 민주당이 이름 붙인 겁니다. 김건희 여사 보위 검사로 민주당이 이름 붙인 검사에 대한 탄핵 여부도 추가로 논의를 하고 있다. 검사 무더기 탄핵이 수면 위로 부상하면서 정치권 안팎에서는 168석 거야의 습관성 탄핵이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내년 총선과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동시에 겨냥한 다목적 검찰 흔들기라는 시각도 있다. 중앙일보가 보통 논조를 보면은 좀 그 왔다 갔다 하는데 최근에는 좀 그 이재명 쪽에 좀 우호적인 그런 기사들이 몇 번 나왔었죠. 그런데 여기서조차 이것은 이 검찰 흔들기, 총선을 겨냥한 그리고 이재명 보호를 위한 검찰 흔들기 이런 취지의 기사를 지금 일면에 실었습니다. 이달 중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이정석 수원지검 2차장 검사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탄핵안 재발의를 하는데 그 외에도 추가로 당초 보류했던 임홍석 창원지검 검사, 이희동 대검 공공수사기획관까지 총 4건의 탄핵 검사 탄핵안 추진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고, 그리고 민주당은 뭐 이 탄핵을 하는 이유로 청탁금지법 위반, 라임 사건 접대, 고발 사주 의혹 등을 문제 삼고 있는데 이건 다 핑계죠. 이 다 핑계고 어쨌든 이재명을 수사하는 이재명뿐이 아니죠. 송영길도 수사 대상이고 뭐 민주당 사람들 수사 대상을 쭉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또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처가 범죄 보위 검사 이렇게 또 이름을 붙인 민주당 이름을 붙여서 그 이름과 얼굴을 공개한 검사가 있죠. 김영철 대검 반부패 수사 1과장, 이정화 수원지검 형사 5부장도 추가 탄핵 대상으로 거론된다. 어쨌든 이재명 주변을 뭐 수사를 하고 있으면 전부 다 탄핵 대상이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 책임자도 탄핵 대상입니다. 왜 수사 강하게 안 하느냐, 빨리 안 하느냐, 왜 엄하게 처벌 안 하느냐, 뭐 이런 이야기죠. 지연제보다 더 엄하게 처벌을 하라는 이야기인지. 그리고 이재명 대표 측 관계자는 이원석 검찰총장 역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원석 총장 탄핵도 검토하고 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아니 그렇게 탄핵을 남발을 하면은 정부에서 더 구체적으로는 법무부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했다는 이유로 민주당에 대해서 위헌 정당 심판을 청구하면은 어떨 것 같나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과거에 이석기의 통진당이 해산됐죠. 지금 그리고 국민의힘도 시끌벅적합니다. 지금 인요한 혁신위원회 그리고 김기현 지도부 친윤그룹이 서로 엉켜서 삼중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상당히 복잡한데 이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정치면 톱 기사가 이 어떤 상황인지를 대변을 하고 있습니다. 새 신문의 이 정치면 톱 기사를 동시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중앙일보는 인요한 몇천 명 버스로 동원한 사람이 있다. 장제원을 직격을 했다. 동아일보는 인요한 여의도의 기적이 필요하다. 내겐 빠꾸도 없다. 그 친윤 압박 뒤로 돌아가는 윷놀이의 백도도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친윤은 압박을 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장제원 92대 관광버스가 촉발한 윤핵관 해체론. 윤핵관 이거 뭐 이준석이 이름 붙인 말인데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장제원이 이 어떤 흠지 출마나 불출마 대상으로 인요한 위원장이 이 지적을 했죠. 사실상 그렇게 되니 본인이 거기에 나는 그럴 수 없다는 그 항변 차원에서 아마 92대의 관광버스를 통해서 4,200명 산악회 모임을 했었죠. 그것 때문에 친윤 그룹을 해체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혁신위의 친윤 정면 충돌을 하고 있는데 혁신위원회에서는 장제원 의원의 세력 가시에 반발을 하고 있다. 인요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몇천 명을 동원했다 이렇게 직격을 했고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보선 후에 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에 윤핵관과 거리 두는 듯하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권성동은 그런 차원인지 몰라도 나는 앞으로 윤핵관에서 빼달라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김기현 대표는 어제
그 구미를 갔는데 구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에 갔는데 거기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류한 혁신위원회를 향해서 정제되지 않은 이야기가 언론에 보도되는 것에 당대표로서 매우 유감스럽다. 일부 혁신위원의 급발진으로 당 리더십을 흔들거나 기강을 헛떨어뜨리는 것은 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일종의 경고를 했는데, 자, 혁신위안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정권을 준다고 해놓고, 우리 말을 안 들으면은, 그러니까, 이 김기현 대표를 비롯해서 중진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윤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 당 지도부, 험지 출마를 하거나 불출마를 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죠. 이렇게 우리 말을 안 듣지 않으면은 아예 우리가 혁신위를 조기에 해산해버리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인유한 위원장이 어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일단 방어막을 쳤지만은 혁신위원들 사이에서 그 문제를 심각히 논의했다는 이야기까지 있죠. 이 혁신위에 정권을 준다고 했는데 아무도 이렇게 나가라고 했는데 움직이지 않는다면은 아예 그냥 혁신위가 있을 이유가 뭐냐, 해체하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김경진 혁신위 대변인이 언론에 혁신위원회 조기 해산을 언급을 하면서 김기현의 거취를 압박을 했죠. 그러니 김기현이 여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다시 경고를 하는 이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물론 뭐 혁신위원회가 이런저런 혁신을 하다 보면은 충돌이 있을 수가 있죠. 충돌이 있는데 이게 갈수록 거세지면서 총선을 앞두고 오히려 부담이 되는 삼중 추돌을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서 이걸 또 한 번 정리를 하고 나서 총선에 임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공천관리위원회를 조기에 띄워서 좀 이렇게 정리를 하든지 상황을 좀 장악을 하든지 아니면은 지금 뭐 그 혁신이 조기 해체 뭐 12월 말까지인데 그 조기 해체를 실제로 해서 김기현 대표도 책임을 지고 뒤로 빠지고 뭐 비대위를 만들든지 어떤 새로운 질서가 좀 정리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선일보는 오늘 일면 사이드 톡과 그리고 오면 기사에서 국정원 내홍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일면 제목은 또 불거진 국정원 내홍. 오면 제목은 정보기관이 외부의 인사 문제 노출하더니 안보 위기다. 이렇게 현재 국정원 간부 전문가가 우려를 하고 있고, 아마 저번에 6월 달에 인사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이 좀 불거졌었죠. 근데 이번에도 다시 인사 문제를 놓고 내부 갈등이 또 한 반년도 안 돼서 벌어졌다. 이것이 또 외부에 또 유출이 됐다는 겁니다. 직무 관련 의혹에 국정원 1차장을 이례적으로 감찰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 경고, 그때 경고를 했었죠. 경고에도 국정원장과 1차장 파벌 다툼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 같아. 자, 이런 그 기사 내용이 오늘 조선일보에 실렸습니다. 11월 15일 보내드린 조간 닥풀이었습니다.